오늘 큰 변화를 앞두고, 자, 뭘 보려고 했냐면요.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아까 경제 관련해서 L자형 이야기 나왔었죠. L자형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언제더라? 2015년인가? 2015년인가? 아마 그맘때쯤에 나온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LG경제연구원에서 우리하고 일본은 다르다. 그래, 우리하고 일본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갈수록 닮아가요. 갈수록 닮아가요. 요 카지 파친코 책 파친코 나왔고 드라마 나왔고 요 책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요 드라마보다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요 자료를 언제 만들었더라? 22년 아마 초반 22년 초반쯤에 만들었던 자료를 마치 사골처럼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요. 23년이 되었을 때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봤을 때 한국의 금리는 4, 5% 기준금리 4, 5% 돼 있을 것이다. 미국은 3.5%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바뀌었죠. 요게 뒤바뀌었습니다. 웬걸? 야, 한국이 3.5고 미국이 5.5입니다. 한국이 3.5고 미국이 5.5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존에는 예대 마진을 2.5% 정도 남겨 먹었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3.5%에 4% 후반에 예대 마진을 금리가 대출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예대 마진이 반토막이 났다. 정부에서 많이 억누르잖아요. 요거 감시합니다. 야, 너 예금, 너 수신금리가 얼마고 여신금리가 얼마인지 보니까 야 이거 악덕기업이네 이거 악덕기업이네 이렇게 막 낙인 찍기 시작했죠. 낙인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도 별로 안 붙어 있는 상황. 정상적으로 뭔가 시장이 그냥 시장 논리대로 시장 흐름대로 흘러갔다면 아마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3.5%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예대 마진도 예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대출금리 상단이 어제 그제 뉴스가 나오면서 대출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갔다면서 막 호들갑을 막 떨고 있잖아요. 근데 하단이 7%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미국처럼 5.5% 갔다면 하단이 7%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모기지론 대출금리 얼마인가요? 오늘자 뉴스에 나왔습니다. 7.4%입니다. 7.4%. 이 금리로 집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야, 너 집 사지 마라. 증시 부양해야지. 미국은 정말 증시에 정말 진심인 나라고 한국은 정말 부동산에 정말 진심인 나라다. 근데요. 부동산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나오는 게 없어요. 엉덩이에 깔고 앉아가지고 살면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미국은 펀드나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노후연금 이런 것들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박따박 나오죠. 한국과 미국의 차이. 한국에 아까 60년대생이 온다, 그 노후 빈곤이나 이런 것들 빈곤율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차트를 보시면은 대출금리 이 정도 예상했는데 6.5에서 7.5 정도 예상했는데 영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 그럼 왜 그렇게 예상했느냐? 과거에 요런 흐름들. 우리도 똑같이 닮아 간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고요. 잃어버린 20년을 읽다. 저성장 시대의 개막. 우리 지금 저성장 이야기 나오죠. GDP 성장률이 1점 몇 %대. 내년도 조금은 개선이 되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기초 기반들이 무너져 나가고 있고 석유화학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재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저성장 시대 2015년 16년 무렵에는 이런 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성장 시대. 지금은 저성장 시대 생각하고 있죠. 아 맞다. 우리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연금 좀 받아볼락하니 좀 시게 잘 받아볼락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장 가액 떨어뜨렸죠. 저 자꾸 공시지가밖에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그 가격을 막 떨어뜨렸죠. 그래서 평가되는 금액이 좀 절하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대비 별로 안 되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 하지만 주택연금 받아야 됩니다. 주택연금 받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은행들이 돈 나눠주고 이랬던 부분들
그 손실을 메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값을 우리는 무조건 떠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무너져 버리면, 집값이 무너져 버리면은 주택연금 받는 부분에도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정말 주택에 진심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진심이면 오르겠지. 소득이 정체되는데요. 저성장 시대로 가는데요.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데요. 우리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수출 지금 폭망하는 이야기 나와 있죠. 인구 고령화 나와 있죠. 요거는 아니에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아니죠. 우리는 중앙 쏠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요 제목들만 보더라도 야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똑같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도 모르겠어요. 채팅도 잠깐 천천히 볼게요. 분양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구에 땅 살 때, 대구에는 특히 이 성동 격서 차원에서 비싼 동네를 쨍 하고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그때 땅도 엄청 비싸게 샀어요. 매입하는 것도, 토지 매입도. 그에다가 건축비까지 생각지도 못하게 더 높게 책정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분양에선 사실 노답이죠. 지금 진짜 분양하면은 아이고야 이거 잔금 칠 때 되면은 그 대출이 나오나 말이죠. 네, 돌돌림 감사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뭐 찌짐 붙이고 이런 것도 양을 점점 많이 줄여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크크님 그 허가받은 아파트조차 지금 3년째 홀딩이라고 했는데 그 세대수가 지난번에 2만 6천 개였던가요? 네, 그렇게 지금 멈춰 있는 데만 그렇습니다. 신축 뭐 새로 인허가를 안 해줘도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조아님 말처럼 6억 이하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가격 폭을 6억 이상에 있는 그 상단에 있는 아파트들과 가격을 맞춰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위에 애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고산 빵명장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맞죠? 아까 제가 바로 캡처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대환장 파티 했습니다, 진짜. 와, 유가가 100불 다시? 아이고야. 근데 그때는 과거에 유가 100불이고 이럴 때는 환율 1100원이고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요. 지금은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자, 요겁니다. 일본형 장기 불황의 초입에 있다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시간을 의미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들려온다. 이때가 2016년이었어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이야기 나오던 그 무렵이었어요. 골든타임은 사실상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20년 버블 붕괴와 함께 시작됨. 버블 붕괴 전에 요 부분들을 살짝만 볼게요. 네, 거상빵님, 네, 감사합니다. 댓글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시면은 그 영상 밑에 댓글 창에 이렇게 글 가끔씩 뭐 잘 봤어요 뭐 이런 관계 달아주시면은 요 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구나 좀 알 수는 있어요. 네. 뭐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라든지 뭐 소득 대비 집값은 뭐 서울의 견줄 바는 아니죠. 뭐 30년 동안 한 푼도 안 해야 되는데 대구는 뭐 10년 동안이니까 대구는 그 정도 비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이 딱히 소득이 뭐 압도적으로 더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본의 집가 흐름 보시면은요, 꼭지를 찍고 내려가던 무렵에 초반에는 좀 완만했어요.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쭉 빠지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 요 과거 영상에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흐름을 두 개가 같이 해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도 믿지 않았다 그러죠. 뭐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젖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다고 하죠. 한국의 투자자 반응 외인 도망. 지난달에는 외국인들이 뭐 주식과 채권을 팔고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한국 투자자도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뭐 돈 달러로 바꿔가지고 뭐 해외로 나간다든지 주가 떨어지고 있죠. 환율 치솟고 있죠.
채권 가격 떨어지고 있죠. 이거 뭐시기 하면서 이 뭐 트리플 약세 요거 아마 그저께쯤에 아마 뉴스가 나왔지 싶어요. 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한국에서. 요거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요거 채권 수익률 과거에 올라가던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게 어느덧 4%에 와 있습니다. 어느덧 4%에 와 있어요. 코스피 지수 많이 올랐다 반등했지만, 며칠 전에는 2400대도 지금 2400대인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 정도 가격대에 지금 내려와 있어요. 주가도 이상하게 진짜 박스권 오래 갑니다. 요때 환율이 요 2020년 예, 제가 요 영상을 21년 초에 만든 영상이 맞네요. 21년 초에 만들었을 때 그때 환율도 오르고 있다고 1270원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1350원입니다. 1350원.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뭐 집값 문제고 뭐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요 앞에 영상들은 딴 데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오랜만에 보시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할 때 요 가래, 요 소가 요 끌고 가고 있는 거 여기 밑에 큰 삭같이 생긴 거, 가래였고요. 자, 나머지 뭐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금 추이, 예, 연평균 임금 지금 많이 높아져 있고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 우리 급여 소득자의 평균 임금이 과거 일본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야, 우리도 이제 임금이 좀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좀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혹시라도 이런 정점이라면 이제 내리막길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태로 오래 가지 않을까, 집을 사고 빚을 갚아 나가는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만 해도 내 월급은 계속 오를 거라고. 왜?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체돼 버리는 순간 내 소득도 정체돼 버려요. 애들은 커나가요. 돈 들어갈 때는 많아요. 내 소득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애들 뭐 학비는 얼마가 들어가겠고 어디 돈은 들어가겠고 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월급이 정체를 보인다? 이 안 좋은 것들이 다 찾아왔던 게 그 일본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누구는 그 이야기도 해요. 저는 정말 나라가 좀 휘청이더라도 일본처럼만 되었어도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왜? 남미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혹자가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불황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불황을 닮아갈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남미의 것도 일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와,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한국 출산율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한국 0.78. 이 자료가 만든 지가 1년 8개월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안 좋다. 우리 앞으로 노인 의료비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도 장난 아니에요. 일본이 휘청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쓸데없는 상상 같지만 남자 군대 가잖아.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건재하고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려면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 군대 가라 가지 말고 여자들은 남자 군대 복무하는 기간 동안 이 요양시설 가가지고 군 복무하듯이 복무하면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요양시설 가기 싫은데 하면 군대 보내고 군대 가기 싫은데 하면 요양시설 보내고 이거 얼마나 이게 평등합니까? 예. 이런 뻘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왜? 그래도 나라가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런 모습들.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은 언젠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기회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고금리가 더 지속이 된다면
고금리가 더 지속이 된다면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금리가 왜 떨어지지? 아, 경기가 엉망이라서 경기 이게 뭐 떨어지나? 막 이러면서 그때가 진짜 혼란이거든요. 진짜 지금이 혼란이 아니고 금리가 정점일 때가 혼란이 아니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대혼란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네, 과거의 영상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요 책 저거 어디 중고 서점 이런 데 가면은 3, 4천 원 주면 살래나? 야, 근데 제가 요 책 여전히 유효하더라. 뒷부분에 근데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요런 솔깃한 것도 좀 있긴 해요. 근데 그 투자에 대한 것도 뭐냐, 그 임대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일본에서도 4% 수익률 보고합니다. 4%. 지금 우리 국채 수익률 10년물 4.06%, 30년물 3.8 몇 퍼센트 뭐 이렇거든요. 야, 임대 수익액가 빼빠지게 고생하는 것보다 일본처럼 모든 게 정체된다면 집값도 정체되고 물가도 정체되고 임금도 정체가 되고 모든 것이 정체되는 이런 사회로 혼란으로 빠져버린다면 야, 채권도 나쁘지 않겠구나. 근데 계속 그 채권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아직까지 금리 올라갈 일도 더 남았는걸. 여기 성공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그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상업지의 건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을 뭐 중점적으로 노려가지고 뭘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특히 대구 안에서 뭔가를 관광이나 이런 걸 한다면 희망은 더 없죠. 요거 늘 제 시청자분이라면 요거 좀 생각해놔야 됩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 좀 균형을 맞춰서 조금 윤택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실물자산에 다 몰빵을 해버리고 나서 마음만 부자인 상태 60년대 그런 마음만 부자인 60년대생들이 몰려와서 야간에 택배하고 노동자 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 60대가 되면 신체적으로 이게 많이 힘듭니다. 많이 60대까지 나지만 어느 순간 또 뭐 70대가 된다든지 이렇게 어느 순간 사람이 팍팍 이렇게 좀 늙어가더라고요.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흐름들 뭐 배터리도 시장도 제 댓글창에다가 배터리도 누가 누르셨던데 배터리 아직 이런 아재 개그 예. 그러니까 진짜 뭐 계속 오르고 뭐 해야 되는데 뭔가 멈추면 진짜 안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멈추면은 우리 시급했잖아요. 거래량 줄어들어서 시급했잖아요. 뭐 에코프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 세계 자동차에 다 장착해도 될 만큼의 그 정도 디스플레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가 요때 했을 때보다 딱히 나아지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지금 22년도의 예상을 3%, 23년도에 22년도 이게 안 되죠. 23년도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아니더라. 과거처럼 일본 그 책에 보면은 과거에 뭐 8에서 4%, 4에서 2%. 우리는 요 구간에 놓여 있던 시대를 살아갔고요. 그나마 조금 나았고 이제는 0에서 2%의 성장하고 있는 GDP 성장하고 있는 이 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라든지 모든 것들은 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이 고도 성장을 하는 이런 시기의 영광에 취해서 과거의 성공이 마치 지금의 성공 방정식인 양 그렇게 적용하려고 달라들고 있더라는 거죠. 뭔가 조금 다르죠. 물가도 이렇게 어느 순간 이런 순간이 안 오겠습니까? 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우리 지금 아직까지 겁나게 오르는 단계죠. 네. 무섭습니다. 물가는 진짜 무섭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무서운 건 채무. PF부터 시작해서 해결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기업들, 중소기업들 50%가 좀비 기업이죠.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이 이자 비용보다 더 적더라. 계속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 그러면 과거에 기업들은 그랬어요. 야, 누가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살아. 도시는 팽창한다고. 내가 공장을 여기 기퉁이에 만들어 놨어. 도시가 팽창을 해. 땅이 수용돼서 들어가. 여기서 한 대박을 건지고 나서 또다시 또 더 바깥쪽에 공단이 형성되면 거기 사서 들어가고, 또다시 형성되면 또 들어가고. 사실 가장 큰 대박을 본 곳은 이런 식이죠. 도시의 팽창이 가져온 곳이죠. 대구 인구 1년에 2만 명씩 줄어드는데 도시의 팽창 기대할 수 있나요? 도시의 팽창 기대할 수 있나요? 기대하기 힘듭니다. 기업들이 숨통이 트이고 싶어도 트이기가 힘들어요. 저물가 시대에는 과도한 부채를 갖게 되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질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라는 부분, 부채가 무섭다라는 부분 그 이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요게도 과거에 다 있네요. 말들이 다 있네요. 제가 맨날 보는 내용들이 요거니까 개인이 고성장 시대 막 4%, 8% 그런 고성장 시대, 아니면 임금이 1년에 지나고 나면 물가 오르듯이 막 임금이 1년에 막 4%지 5%지 쭉쭉 빵빵 오르던 그런 시절, 그 다음 고물가, 이런 기존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면, 기존의 행동들을 고수해 나간다면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들. 맞다. 일본은 우리가 다르다. 우리가 조금 더 심한 것 같다. 과다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다수 발생하고요. 정말 빠친코 이런 데도 보면 드라마도 한번 보시고 뭐 그러면 되겠네요. 아무튼 노후까지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자, 뒷부분들. 미국이 맞아. 금융자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들 정말 주식에 진심이네.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에 진심이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노령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러면은 나이 들면 소비가 그 젊을 때처럼 그만큼 안 되거든요. 나머지 기업이 돌아가는 건지 뭐라든지. 근데 일본은 1.2억의 인구. 우리는 5천만의 인구. 뭐 해외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내수 자체만으로 돌리고 하려면은 억 단위의 인구는 돼야 된다 그러죠. 우린 그 부분에서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출에 한번 밀리면 다 죽어. 뭐 이런 느낌 정도. 네. 요게 제가 오늘 영상 제목으로 달아본 큰 변화를 앞에 두고 방향을 찾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부분들 나와서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과거의 일본처럼 좀 이 비슷한 L자형 패턴으로, 요 뉴스 제목이잖아요. L자형 장기 침체. 요런 모습으로 좀 빠져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 때문에 가지고 왔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부분 때문에도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면